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은데 그래도 좀 이걸 좀 미리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어서 우리 네. 한동수 변호사님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계신데 네. 엊그저께 네. 뭔가 모종의 결정을 내렸다는 첩보가 저희한테 입수가 됐는데 아, 어떤 네.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네, 뭐 저기 이제 당규에 따른 조치인데요. 네. 그 장경태 의원의 그 성추행 의혹 사건. 성 관련 비위 의혹과 그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 그 두 사안에 대해서 그 윤리심판원장이 그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아, 그래요? 엊그제 이제 19일 날 김병기 위원회 탈당하던 날, 그러니까 그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의해서 의결하고 결정문 나가고 그 다음에 재심 안 하겠다 탈당하던 날, 그날 그 같은 날에 또 그거에 대해서 뭐 규정에 이제 뭐 중앙당 윤리심판원장도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이렇게 발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규정상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 주체는 윤리감찰단이 아니라 윤리심판원이 되는 겁니까? 윤리감찰단에도 이제 뭐 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고요. 또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경태 의원 건 같은 지금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와는 별개로. 네네. 뭐 수사 이제 넓은님의 이제 형사 절차인데 형사 절차와 그 징계 절차는 이제 별개입니다. 그렇죠, 김병기 위원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네. 그래요? 네. 뭐 각각의 이제 증명의 정도라든가 그 원리들은 좀 달라야죠. 그래요? 네. 단호한 결정.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냥 규정대로 규정대로 돼 있는 건데. 당규 이제 뭐 22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직권조사를 명령을 하셨으면 조사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가 이제 통상의 당규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두 의원 반응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 네,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결정을 윤리심판원장으로서 내렸다.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19일 날. 이거 아마 최초로 전해드리는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의원의 반응도 체크를 해보고 또 이제 조사 진행 상황이 어떨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여러분 선고 내용을 가늠에 대해서 중요한 게 특검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재판 도중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가가 됐잖아요. 네. 재판부가 이걸 요구를 했다.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게 선고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게 이제 선택적 기소 그때 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얘기한 거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두 혐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선고를 할 수도 있고 두 개 가지고 선고도 할 수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선택적 기소 그때 그렇게 해서 공소장 명령 그 변경하라는 거였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 관점은 사실은 내란죄에 대한 이른바 내란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이 오늘 나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체포 방해 혐의 윤석열 16일 날 나왔어요. 거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그 재판에서 여러 가지 그 힌트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오늘 선고에 대해서 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이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내란인데 이른바 그 과정 내란의 과정이 처음부터 모의서부터 끝까지 전부 이렇게 참여해야 이게 과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내란을 구성하는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별로 처음부터 그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어느 하나의 단계에 참여하는 그런 행위도 충분히 내란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재판부가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 다툼의 핵심이 이거라고 봤다면 굳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건 기본이 내란이고 그러면 한덕수 피고인이 내란에 어느 정도로 가담을 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공소장 변경 요구는 그 재판장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가능성, 개연성이 매우 높을 때 네.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니까요. 두 가지 죄를 다 인정하지 않고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가지만 인정을 할 텐데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죠.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보통 주석사에 나온 통설적 견해와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네. 그 기존의 윤석열 5년 선고도 그렇게 법리했습니다. 방론 형식으로 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폭동의 뭐 실행의 착수 시기 뭐 이렇게 그렇죠.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하는 형식으로 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오늘 재판의 포인트가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 게 이제 내란에 대한 최초 판단이 나온다는 포인트가 당연히 네, 깔리는데 명시적 정면으로. 또 한 가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 선고를 하면서 형량을 때려버린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네.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과의 연관성도 여기서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요 포인트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논리의 연결성하고 그 형의 균형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죠. 가장 예, 그래서 가장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죠.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오늘 재판이에요. 오늘 판결이에요. 선고가. 예, 맞습니다. 선고가.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크게 봐서 이제 공범 관계는 그 범죄는 언제냐면 그 윤석열이 그 발표하던 날 발표하는 시간 10시 30 몇 분이었죠? 예. 그때부터 예. 국회 해제 요구 결의된 게 아니고 네. 발표하던 때 있잖아요. 예. 그 다음 날 5시경이었나요? 4시인가 그죠? 새벽 뭐 4시 그렇죠. 반쯤 예, 그쯤 네, 됐을 거예요. 그 사이까지는 음. 그 내란 범행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다 공범입니다. 네. 아, 그 사이에는. 예, 오. 일어나는 그게 행위들은. 범행의 네. 전통적인 이제 그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예.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제 그걸 즉시범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 사이에는 이 범행에 가담하면 다 공범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한테 전화한 게 아마 그날 밤 12시쯤으로 예, 지금 이렇게 그쯤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네. 아, 그래서 그게 성립이 되는 거 주요 네, 인물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회에서 해제 요구한 다음에 뭐 과천 선관위 쪽에 또 병력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이런 그리고 행위들이 뭐 포함되는. 그 외에도 이제 내란을 계속 어떤 제2의 시도 이렇게 네. 계속 긴밀한 행동들이 내란 주범들에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 특검의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15년인데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어떤 그 형량을 가지고도 지금 그러니까요.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거 이제 형량도 되게 그래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보세요? 형량이 좀 아쉬웠는데 원래 그 네, 네. 그렇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 취지를 쭉 설명할 때 상당히 그 논리가 정연하고 그다음에 되게 그 그러니까. 뉘앙스가 셌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징역 5년 나오니까 약간 좀 허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네, 네. 보통 아니 그때 그 뭐냐면 11년까지 얘기를 하길래 양형 최대 범위를 11년.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 나오나 이렇게 다들 봤는데 예. 갑자기 5년 나오니까 아 이거 한 7년 정도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 빼고는 이제 그 판결 자체는 상당히 예, 훌륭했죠. 근데 오늘도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한 7년 정도를 봐야 되나요? 그- 네, 약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네. 형량도 좀 관심이 좀 가긴 가죠. 그렇죠. 네, 그 이제 형량의 이제 형의 양정은 되게 점이론하고 포기론이 오, 있습니다. 또 전문 용어 나온다. 예. 뭐예요? 그거 예, 제가 설명. 뭐 재판할 예. 때 이 점이론이라는 것은 아주 적절한 양형은 점으로 존재한다. 아, 라는 아. 것이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1년 선고했는데 이건 항소심에서 10월이 맞다 해서 2월을 깎는 거. 예. 뭐 이런 건 점이론에 근거한 아. 거죠. 근데 포기론은 적정한 양형은 요 범위 내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이나 1월이나 1년 뭐 6개월이나 다 그 범위 내에 있다. 이래서 항소를 뭐 기각하는 거 맞지 않냐.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다수 뭐 일반적 견해 한 7년 정도 예상한 게 이제 법조 뭐 판사 체포방해 같은 경우. 예, 5년을 선고됐는데 네. 다소 이제 그게 약간 좀 다수의 일반적인 양형 감각이었는데 5년 해서 그럼 약간 합의를 생각하면 여기 5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7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10년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으면 10년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왜냐하면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1심 재판장에서는 보통 1심 같은 경우는 경력이 좀 차이가 나서 네. 그 부장의 의견이 좀 많이 영향이 있고 또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경력이 대등하니까 주심 의견이 맞는데 주심 의견이 약간 뭐 성향이 사람들은 쉽게 뭐 엄하게 진행하면 형이 낮아진다는 걸 맞아, 하는데 그런 속설이 약간의 있죠. 성향들도 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예. 뭐
근데 아무튼 네. 초범 인접을 고려했다는 건 정말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예. 예를 들어서 고령이다. 49년생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산 6본 시절에 이제 행정고등고시 합격해서 행정병으로 근무했어요. 72년 유신 쿠데타를 다 본 거죠. 그렇죠. 그 막 병력 탱크 들어오고 다 본 거예요. 네. 다 알아요. 이게 계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더 잘 알죠. 그런데 고령이다. 그래서 아마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여기까지 보도돼야 되나 싶은 생각은 제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이 있는데 무슨 경양식집에 네, 가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래 말이죠. 뭐 수영 그러니까. 사진은 뭐 그런 수용 능력 아마 이제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와 또 직결될 수도 있는데 수용 예, 능력, 예. 수형 능력, 예, 네, 그렇죠. 구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얘기. 근데 만약에 양형 이후에서 감경 사유로 뭐 초범이고 고령이고 네. 뭐 또 예전에 위증죄를 자백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일부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등 이런 사유가 들어가면 오. 그 양형이 만약에 이런 양형 이후에 있어서 국민들이 조금 수긍하기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일부 언론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 실형이 선고가 되면 바로 법정 구속이다. 네. 라고 지금 보도는 맞아요, 그 얘기. 저는 이제 형사 재판 할 때 보통 들어갈 때는 판결문 원본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서명하고. 바로 즉시 현장에서 교도관한테 교부하거든요. 집행하십시오. 예. 그때 늘 이제 입에 붙은 말은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 염려가 있어 법정 구속하기로 합니다.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죠. 예, 통지 누구에게 해드릴까요?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실형 이제 증거인멸은 이제 증거조사를 끝났으니까 그거보다는 도망 염려가 있는 거죠. 도망에는 이제 막 극단적 선택도 포함하고 이래서 이제 중형이 또 선고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거의 하지만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 견해 차이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이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형 중형을 선고할 때 법정 구속이 원칙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은 근데 여전히 방어권 차례에서 다퉈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구속영장 기각도 다툼의 여지라는 게 했잖아요. 그런데 1심 판사는 만약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유죄의 확신을 가지면 몇몇 다른 사건에서 보면 1심에서 이제 실형이 선고되는데 그래도 어떤 뭐냐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 집행은 안 한다.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이런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네. 일흥은 좀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일흥은 또 근데 오히려 실형을 이제 선고하면 평등의 관점에서는 조금 어렵지요. 그렇죠. 그렇죠. 법정 구속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지금. 그렇죠. 그죠? 하는 게 실형을 선고. 그리고 이게요, 좀 먼 얘기입니다만은 그 12.12.5.18 때 네. 그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 네, 기억합니다. 거기 선고랑 약간 비슷해요, 이게 구조가. 왜요? 주영복 장관도 그때 이제 변론의 요 취지가 뭐였냐면 자기는 12.12.5.18 거기에 가담도 하지 않았고 네. 이후에 진행된 것도 자기는 몰랐다, 모의 과정. 근데 자기가 했던 거는 그 비상계엄 확대하는 그 단계에서 국무회의 참석해서 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 그때 이제 외무부 장관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었나 그분이었는데 그분은 약간 비상계엄 국무회의 그 자리에서 반대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보안사 쪽에서 데리고 와라 박동진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주 혼쭐을 낸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데리고 간 그 장관이 주영복 장관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다 했는데 그때 주영복 장관 변소가 뭐였냐면 그 변론 취지가 뭐였냐면 자기는 전혀 내란 거기에 가담도 안 했고 모의도 안 했고 딱 한 거는 그 국무회의 참석한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다 이미 그 수사본부 그때 검찰 수사부에 가서 다 진술했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정말 양형이 너무 세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1심에서 7년이었는데 2심에서 그냥 7년 나왔어요. 네. 주영복 장관.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조차도 되게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이 12.12.5.18, 12서부터 5.18까지 진행되는 전체적인 그 내란 과정에서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감경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분 주영복 장관하고 또 다른 딱 두 분만 그러니까 두 피고인만 7년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 이따 깎였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만약에 그 법리라면 12.12.5.18 그 법리라면 그렇게 감경 사유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형법 주석서하고 판례 태도에 의하면 그 모의 참여자하고
내란 중요 임무 조성자는 구별됩니다. 그 기타를 앞으로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고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내란 모의 참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란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란이 범행이 지속되는 동안 중요 임무를 종사하면 거기에 내란 중요 임무 조성자로 평가됩니다. 네. 소수설에 입각한 변론입니다.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선고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마 좀 실시간으로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고요. 뭐 어차피 금방 결과가 나오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네. 저희가 뭐 이제 요거는 좀 짧고 굵게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공청회도 열리고 네네. 그 지금 했어요. 물론 아직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표 비서실장하고도 저희가 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말을 좀 아끼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좀 정부안은 좀 대폭 수정이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흐름은 네, 그렇게 맞습니다. 봐도. 저도 약간 우등상은 못 타더라도 개근상은 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지간하면 저랑 끝까지 비슷하지. 예 맞습니다. 네.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다른 선택이 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예.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일단은 뭐 이원적 구조 이런 아. 부분들은 이제 그건 바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러겠죠? 예. 예. 그거는 뭐 서로 견해 차이들이 뭐 사실상 없고 중수청 얘기. 예. 그리고 뭐 수사 역량의 핵심은 저는 뭐 그 중에 하나는 그 검사보다는 사실은 그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이거든요. 그 수사관들도 이원적으로 한다니까 안 간다는 이런 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네, 이렇게 오히려.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다 수사관이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찰도 안 가고 수사관도 네. 안 간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간다면 검사도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주 젊은 초임 검사들 수사 그리고 정말 아주 극도로 선별해서 그런 좀 약간 네. 검사들이 좀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또 직접 보안 수사란 말은 형법에 형사 그렇죠. 없습니다. 그거는 한동 수사진축에 나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약간 프레임 비슷한 거죠. 경찰의 사건 암장처럼 네. 검찰은 사건을 합법적으로 암장합니다. 네. 합법 암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불기소 결정 형태로 하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시간을 끄는 거죠. 네, 시간도 끌고 그리고 공소시효도 또 뭐 그죠, 도의식 그죠. 이제 고의로 의도적으로 도감 그건 법외국제의 문제죠, 범죄죠. 음. 그리고 불기소적 결정으로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사건을 암장합니다. 사건을 합법적으로. 예. 이게 불기소 만드는 게 뭐냐면 유리한 거는 피의자가 변명하는 것만 네. 막 하는 거죠. 어.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기는 진짜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수사 방향과 대상을 정하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결재도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중요 사건은 같은 거예요. 중요 사건은 보고되면서 우리 그 가까이 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뭐죠?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렇죠. 뭐 명품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합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사건 암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네. 뭐 예. 경찰이 암장하는 건 캐비넷에 갖다 박아놓는 거겠죠. 그렇죠. 표현이 너무 그런 또 네. 일상적으로 나오네. 그 숨기는 건데요. 그건 범죄죠. 개인의 이탈이죠. 그뭐 그런 거는 이제 김학의 예전에 예,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같은 암장도 경우에, 약간 예, 언론에서 대표적인 나오셨는지 암장이었죠. 검찰이 만들어낸 말인지 사건 암장은 그런 거 아니. 그거는 이게 검찰은 합법적으로 사건 암장한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그 이른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 의견 올려도 그걸 계속해서 그 영장이나 이런 거 다 킬시키면서 합법적으로 암장을 한 거죠. 그거. 맞습니다. 예. 직접 보안 수사는 그거는 생각도 하면 안 되고요. 네. 수사기소 분리 저는 대원칙이 그 반영돼요. 네. 청와대에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또 이제 법무부 장관 보좌관인가요? 이제 그 예. 예, 조 변호사 예. 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스피커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 조금 그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이게 전망이 약간 좀 말씀드리자면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청와대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떤 경찰 수사 견제 이 그 생각은 약간 좀 지금 단계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예. 그죠? 그 보좌관들이나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또 견제도 필요하죠, 사실. 예, 사실은 견제 필요. 근데 이 견제를 과연 검찰한테 이 견제 권한을 맡기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에 우리가 검찰 개혁하는 이유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한 그 신뢰감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초점은. 그 얘기 하셨으니까 잠깐 네. 새끼를 빠져갖고 아까 JB타임즈에 전해드렸는데 참여연대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 지금 261개인가 일선경찰서에서 모두 지금 네, 정부경찰을 정부, 부활하고 정부경찰. 있다. 부활시키고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경찰은 정보력이 많다. 그래서 그 검찰에 이제 범정이 필요하다. 범죄 정보, 수사 정보 정책까지 네, 그렇죠. 필요하다는 논리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이제 언론들이 이제 검찰의 논리들을 막 전방위적으로 성실하게 활동하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 개혁 입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부서인 법령과 관계없이 늘상 해오던 논리 중에 하나이죠. 예. 그러니까 네. 과거 이제 정보과 형사의 어떤 그 행태를 안다면 이런 얘기 쉽게 나올 수 있는 쉽게 거 나올 수 아니거든요. 없죠. 네, 사실은. 그 우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네. 이런 그 수사권에 막 예, 더 맞습니다. 먼저 네, 아니, 말씀 저는 주세요. 뭐 예, 그러니까 더 그 정확하게 통제에 아시니까. 대한 그 부분은 네, 그 검찰 개혁이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게 끝나고 나면 예, 경찰의 통제 부분에 그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거는. 필요하죠. 예. 그건 네. 반드시. 근데 이런 거를 갖다 그 부분을 검찰한테 그 역할을 맡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또 별개의 예. 차원이죠. 별거의 차원 문제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한동수 변호사가 이제 중요한 점을 제기해 준 게 그래서 그 꼭 검찰이 이제 공소청이 되는 거죠. 공소청이 꼭 보안 수사권을 갖고 하느냐 마느냐 말고도 네. 불기소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수사에 사실상 관여죠. 그거는 네, 뭉개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죠. 그 맞습니다. 이런 또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네, 결국은 저는 지휘권의 문제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사가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정권 송치주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원래 형소법에 있던 거를 슬그머니 공소청법에다 옮겨놨어요. 아 그랬어요? 예, 지금 옮겨놨어요. 형소법에 공소청법에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것들을 옮겨놨어요. 특별사법경찰이는 뭐 지방자치단체 뭐 또 금융계통 뭐 이런 게 쭉 있죠. 근로감독관도 거기에 네,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들은 여전히 지휘감독권을 계속 가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공소청권으로 네, 옮겨놨어요. 그 말 이제 결국 지휘 통제권으로 이제 예. 계속 협력 관계가 아니고 예. 검찰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플한 게 뭐냐면 헌법은 권력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경찰은 검찰을 뭘로 통제하나요?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영장 단계가 있고 기소 불기소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도 지금 국수본하고 중수청으로 또 권한이 분산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검찰은 또 법원이 제대로 하고 이게 바로 사법 통제이죠. 이래서 재정 신청 제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그 재정 신청 제도, 네. 헌법소원 이런 사법적 통제들이 활성화돼야 되죠. 이거를 검찰은 인권을 보장하고 경찰은 인권을 안 보장하고 경찰은 사건을 막 부패한 집단이고 검찰은 사건을 암장하지 않는 공정한 집단이라는 이 신화들을 좀 심플하게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원리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주장을 많이 했네요. 아닙니다. 아니, 농구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2차 종합특검제 저기 출범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민간인 지금 무인기 사건이 지금 불거졌고 그 뒤에 좀 정보사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지금 이제 1차 특검이라고 표현하겠는데 내란 특검에서 풀지 못한 것에 이제 상당 부분이 외환, 유치 혐의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핵심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그 김건희 등 뭐 양평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권력강들이 어떻게 부패하느냐. 그렇죠. 네. 이 부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나가는 방향이고요. 그렇죠. 국민 세금 잘 써라. 너희들 사리사욕 취하지 말라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인데 외환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우리 질서 우리의 네. 외부로부터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외환 유치죄를 이제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일반 이적죄로 규제했는데 사건의 실체는 그거잖아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그 국지전 일어나고 그러면 계엄의 선포 요건을 만들든 전쟁 나도 할 수 없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시 이제 외교 사령탑 역할을 한 김태효 안보보죠. 고 차장이 그때 안보실 논문을 일차장. 그렇게 썼어요. 이 국지전이 장기화되거나 일정 정도 뭐
시기가 되면 일본 자위대가 아, 예. 후방 원조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후방 원조인데 뭐 지원도 하는 거죠 자위대가. 우리 가보농민 전쟁 때 일본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그 결국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우리는 평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민족 간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산에 가서 그 누구죠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까지 할 정도잖아요. 그 개발해서 백두산 동파로 우리 올라가고 싶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 평화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걸 초월하는 문제인데 그 외환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특검에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무인기 그 보내는 문제를 정보사가 개입했다고 지금 의혹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진짜 이 종합특검에서는 꼭 한번 초점을 맞춰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아까 전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정보사가 했던 게 뭐냐면 북한 동향 파악을 위해서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 무인기 날려가지고 저기 해서 그 저기 보면 그 선명도가 구글 지도만도 못하다는데 거기서 뭐가 지금 나올 수 있다고 정보사가 그걸 지원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선의로 해석하면 열심히 했다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수집했다는 이런 건데 아이고 참. 이게 참 정말 이게 현 정권에서도 이게 계속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도 날렸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예. 이게 이 부분은 정말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섬찟하죠. 얘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건 유튜브니까 그냥 쓰겠어 대가리급만 수사를 했고 네, 사실 뿌리까지 지금 다 수사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대가리 중에서도 빠진 대가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요. 부인하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 사건에 은폐하고 처벌받지 않은 게 우리나라 역사 중에 일부잖아요. 물론 다 드러내기는 어렵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미완인 부분이 좀 많은데. 당시 그 안보실 관계자들은 정말 의심스럽죠. 아까 얘기한 그 김태호 실장 그때 포함해서. 당시 안보실 관계자는 거의 다 비껴갔죠. 그렇죠. 내란 이쪽에서는 비껴갔죠. 그러니까 약간 비화폰 소지자는 옛날에 사실 내란죄는 고대 중세로 얘기하면 영모죄잖아요. 지금 현대에서는 방어 민주주의 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쭉 뭐 수결도 하고 이러면서 딱 그거 문자가 있잖아요. 근데 수결한 사람들 잡지만 이거는 비화폰 소지자들은 아주 유력한 용의자들이죠. 용의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그런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이 누가 되느냐. 그죠? 네, 그런 것도 혹시 연락 안 왔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우리 긴장해야 돼요 항상. 하여간 좀. 아니 그렇게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막 저 말씀하시는 거 있어서 예. 그거 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더 훌륭하신 분들이 근데 있으리라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그 새 특검 출범할 때부터 우리 변호사님은 계속 강조점을 뒀던 게 내란 특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네,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것들은 다 알아서 또 네. 속도의 차이지 가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